보틀벙커 앱은 먼저 22년에 리테일사 최초로 와인 위스키 전문 앱이에요. 그리고 올해 25년 6월에 저희가 구글과 협업해서 AI 소믈리에라는 기능을 좀 런칭하게 됐습니다. 와인이라는 게 엄청 취향을 타는 상품이라서 또 몇몇 분들한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만의 나를 위한 이런 소믈리에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5천만 국민을 위한, 그래서 5천만 개의 AI 소믈리에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함께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이보란입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파트너인 롯데마트 슈퍼와 롯데쇼핑 HQ에서 AI 혁신을 함께 하고 계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이제 본인 소개와 현재 롯데에서 어떤 AI 혁신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 슈퍼 AITF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훈석입니다. 네, 저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업무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유통군 HQ 라일락센터 AI 코어팀에서 근무 중인 심하용입니다. 저는 유통군 내 AI 역량 강화를 위하여 AI 에이전트 아키텍처링 그리고 RAG 기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계열사의 이제 AI 활성화를 위하여 AI 교육과 기술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 슈퍼 보틀벙커 팀에서 서비스 기획 담당하고 있는 최정원입니다. 저는 주로 고객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관찰하고 이걸 온라인에서 서비스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나한테 맞는 와인이랑 위스키는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 AI를 활용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에 삼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롯데마트에서 AI TF 그리고 기획을 좀 담당하시는 걸로 소개를 들었고, 하용님은 롯데유통군 HQ에서 라일락센터라는 곳에서 뭔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라일락센터라는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롯데유통군의 라일락센터는 이제 롯데 AI 랩, 얼라이언스 앤드 크리에이터스의 약자로 이제 부서 이름에 걸맞게 롯데유통군 내에 AI 활성화를 위하여 AI 기술 표준 정의 또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롯데쇼핑, 롯데마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 그리고 온라인 몰까지 정말 국내 굴지의 그런 유통회사라고 저희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근데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유통의 이제 상징인 이 회사가 AI를 어떻게 혁신해 가는지 세 분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요 와인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네네.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들고 오신 걸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테이스티라는 이제 와인은 저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와인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트 슈퍼에서 단독으로 좀 기획하고 시리즈별로 내고 있는 와인인데요. 이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플리아 지방에서 나온 그 프리미티보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진하고 조금 달달해서 이 연말에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시즈널 와인으로 소개 겸 가지고 오셨군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제가 가져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선물로 알고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와인을 들고 와주신 이유가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와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혁신의 시작, 롯데그룹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첫걸음으로 6월에 출시한 이 보틀벙커라는 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구글 클라우드의 측면에서 저도 이 프로젝트에 조금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보틀벙커 앱이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틀벙커 앱은 먼저 22년에 리테일사 최초로 와인 위스키 전문 앱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경험을 좀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25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구글과 협업해서 AI 소믈리에라는 기능을 좀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초심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와인이나 위스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오늘 먹을 음식이랑 어울리는 상품을 좀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사실 롯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AI를 도입하는 혁신의 어떤 카테고리로 주류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뭐 두부나 김치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상품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류는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상품 종류도 많고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고객들은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좀 필요해. 아니면 선물용으로 괜찮은 뭐 적정한 가격대의 위스키가 뭐가 있지? 라는 이런 니즈는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AI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주류 카테고리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보틀벙커라는 앱 안에서 이제 주류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을 AI가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실제로 AI가 이 안에서 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어 대화고, 두 번째는 이미지 검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탐색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용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틀벙커 AI 소믈리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품명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품종을 검색한다든지 이러한 키워드 검색 외에도 이제 오늘 저녁 분위기 좋은 저녁에 어울릴 만한 와인은 무엇일까? 또는 이제 스테이크가 어울리는 와인은 뭐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의도 사용자의 이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위치 또는 이제 페어링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맥락적인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촬영한 이미지 같은 것도 이미지 기반으로 멀티모달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탐색 여정 기반으로다가 이제 유사한 와인도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이제 가장 적절한 와인을 추천해준다, 주류를 추천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앱이 사실 기존에도 약간 주류를 소개하는 그런 앱이나 커머스 환경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롯데 보틀벙커 앱이 고객에게 주는 조금 가장 확실한 차별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류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주류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전에는 이제 주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이제 주린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인의 이제 와인 추천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와인이 좋은 거지? 뭐 예를 들어 품종도 이게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난감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틀벙커 AI 소믈리에는 저와 같은 사용자들의 장벽을 좀 허물어 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단맛이 강한 와인이 좋아 라는 것처럼 이제 단순한 대화를 시작으로 상품을 추천받고 그 이후에 추천된 상품을 이어서 보면서 추가 질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좀 더 단맛이 강한 와인을 추천해줘, 또는 뭐 좀 더 스테이크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처럼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틀벙커 AI 소믈리에는 사용자와의 탐색의 여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린이에게도 좋다. 네, 맞습니다. 쓰기 편하고 좋다라고 일축해 보겠습니다. 네, 또 맞아요. 네, 다른 차별점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한 가지 말을 얹자면, 이게 전통적인 그런 ML도 좋지만 이게 저희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주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류 네. 트렌드라는 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데이터를 미리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철저히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네. 한 22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편의점에 갔을 때 네. 그 하이볼 음료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24년 기준으로 38%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볼 뭔가 이렇게 기세죠. 하이볼을 찾는 그 네. 기준인가요? 네네. 매출 기준인가요? 뭔가? 그 뭐 상품 구색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인도 사람이
우리가 와인 하면 다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을 떠올리죠. 네. 그래서 실제로 레드 와인의 우리 수입 비중이 엄청 높았는데 한 70% 정도 됐는데 올해 1월에 이게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화이트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화이트도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지표는 그럼 롯데마트 슈퍼 내에 있는 그런 판매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찾아낸 트렌드라고 보시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서치도 하고 그럼 내부의 그런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트렌드를 근데 어떻게 그럼 반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앱 안에서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와인을 찾고 혹은 위스키를 찾고 할 때 이 트렌드를 반영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소믈리에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프롬프트만 수정해도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화형의 앱 안에서 실제 LLM의 앞단의 프롬프트로 이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가미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최종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훈련하는 방식보다 훨씬 좀 빠르고 간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앱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 앱이 일단은 그 하영님은 주린이, 와알못 이런 사람들에게 좀 유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앱이 와알못에게 조금 더 유용한가요? 아니면 와인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을까요? 이 앱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저희 애호가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분화된 검색 필터 기능이라던가 뭐 애호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도 좀 중간에 심어져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AI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주린이 와인을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주린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레드 와인이나 아니면 로제 와인 이렇게 뭔가 와인의 분류는 많은데 색깔도 좀 더 투명한 정도인데 이게 차이가 뭐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도 저희가 생각하면 엄청 달 것 같은 샴페인 같은 느낌을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도 제가 보틀벙커에 물어봐가지고 자주 좀 애용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와알못이고 굉장히 주린이어가지고 정보가 좀 없는데 요즘 약간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직접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람을 대면하는 게 좀 불편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틀벙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기술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의 입장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의 어떤 점들이 조금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VM 인스턴스, 클라우드런, GCS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들 외에도 이제 제미나이나 버텍스 AI 같은 AI 서비스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정말 잘 연계가 되었고요.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아니면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절감된 이제 공수들을 서비스의 고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가장 그런 성공적인 그런가요? 이야기 같아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현업 개발자나 아니면 기획자분들도 좀 계실 거거든요. 구글 클라우드의 그 수많은 기술들, 특히 사용하신 기술들 중에서 이번 보틀벙커 앱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구현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술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AI 서비스들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나 버텍스 AI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틀벙커 AI 소믈리에의 두뇌의 역할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다음에 이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역할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텍스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 모델도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이제 트레이닝하거나 아니면 모델 레지스트리를 활용해서 모델의 형상 관리를 한다든지 배포 테스트를 한다든지의 다양한 ML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 버텍스 AI로 훈련을 시킨 모델, 추천 모델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틀벙커 앱에서 어떻게 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왜냐면 아까 뭐 프롬프트를 이용한 추천도 있고 하셔가지고 이제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추천 모델을 사용하는 건 사용자가 클릭이든지 어떤 행동을 했던 기록들을 기반으로 이제 향후에 이 사용자가 어떤 와인을 이제 검색을 할지 찾을지에 대한 추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ML 모델 학습을 하였고요. 또 여기서 또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이 모델을 개발해 주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원래 이제 모델 개발만 하셨었는데 개발자가 아닌데 이제 개발자에게 토스해주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엔드포인트 배포까지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버텍스 AI가 정말 큰 도움을 줬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네. MLOps를 이렇게 운영하는 관점에서 되게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네, 그런 피드백을 맞습니다. 주신 걸로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네, 저희 모틀벙커 내에서도 사실 요즘 에이전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에이전트가 분명히 핵심적인 요소로 같이 좀 구현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에이전트를 구현하는데 주요하게 사용된 뭐 기술 스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LLM 모델일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LLM 모델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이제 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랭체인, 랭그래프, 라마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하였을 때 랭그래프가 그나마 이제 저희 쪽에 현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걸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질의가 오면은 이 툴을 사용해서 결과를 반환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구글의 API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API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맵스 API로 해서 저희가 구글 맵스 들어가면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구글 검색을 했을 때도 검색에 나오는데 이런 API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LLM이라는 거가 기존에 학습된 거를 기반으로다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성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툴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 API랑 뭐 서치 API는 실제 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위치적인 장소, 레스토랑이나 이런 정보를 뽑고 서치는 뭐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AI 소믈리에한테 오늘 비체나에서 약속이 있는데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맵스 API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의 위치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서치 API 같은 경우는 요 음식점에 대해서 대표 음식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메뉴에 대한 페어링하기 좋은 와인들을 위주로 검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을 위한 백데이터,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런 API를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수집하고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추천 결과를 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틀벙커 앱의 기능이나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6월에 출시가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응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앱 출시 이후에 좀 고객들 반응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소믈리에에 대한 반응은 이제 와린이 초심자들이 이제 그 접하기 너무 편하고 직원분들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뭐 오늘 삼겹살에 먹을 3만 원대 레드와인 추천해줘 하면 이제 AI 소믈리에가 답변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심자들이 즐기기 좋았다 이런 추천이 있었고요. 또 예상외로 굉장히 괜찮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와인 라벨 이미지 검색하는 기능이 AI 소믈리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내에서도 사실 인식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저도 애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가셔서 그 와인 사진을 찍어요. 그럼 AI 소믈리에가 이 와인은 어느 나라의 어느 품종의 와인이고 맛은 대충 뭐 이런 맛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또 해외에 갔을 때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 팔지 않는 와인 같은 경우에 찍었을 때 이거는 뭐 어느 와이너리의 무슨 와인인데 한국에서 비슷한 종류의 와인으로 뭐 이런 걸 팔고 있어요 라고 AI 소믈리에가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좀 쏠쏠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좋은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었나 보네요. 실제로 흔성님도 네. 맞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얘기해 좀 주셨거든요. 재밌는 후기 예. 있나요? 제가 신혼여행으로 좀 특이하게 그리스를 네.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스가 와인으로, 특히 화이트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데 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9%는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나도 한국 가서 이렇게 내가 맛있는데. 신혼여행 때 먹었던 와인을 한국에서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AI 소믈리에한테 이거랑 좀 비슷한 아니면 좀 유사한 스타일의 그런 와인을 좀 찾아줘라고 하면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네네. 같은 그리스 산지의 뭐 그런 와인들을 좀 찾아주는 걸까요? 네네. 오. 와이너리는 네. 다르지만 뭐 그리스에서 이제 판매되는 어떤 이 품종과 같은 네. 품종의 와인이 보틀벙커에는 뭐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AI 소믈리에가 잘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멀티모달을 활용한 검색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고객분들이 좀 좋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 앱을 이제 직접 만들고 또 운영하고 사용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유저 1호, 2호, 3호로서 어떤 것들이 이 최애 활용 팁일지, 이 앱에 대한 나만의 최애 활용 팁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와인 모임에 갈 때 요즘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좀 많이 사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매장에서 사가면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뭐 칠링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차가워진 와인을 이제 마셔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보틀벙커 앱 안에서는 그 픽업 예약을 할 때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인 경우에는 그 칠링 서비스 요청이라는 이제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실제로 매장에서 차갑게 보관된 그 와인을 이제 픽업해서 바로 레스토랑으로 가서 모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바로 픽업이 되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칠링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 와인별로 적정 온도대로 칠링해 주나요? 그 화이트 와인이랑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네. 일단 최대한 차갑게 해놓고 실제로 레스토랑 갈 때 이제 상온에서 좀 노출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냉장고에 보관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그 보틀벙커 앱에다가 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또 유용한 팁이 있다, 이 기능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 이게 있으실까요? 제가 보틀벙커에서 이제 와인을 사면 저희 그 보틀 로그라고 이제 제가 샀던 와인들이 이제 리스트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와인을 먹을 때 이거는 어떤 맛이 나네, 이거는 어떤 향이 또 나, 뭐 초콜릿 향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하는데 이제 다음 날 되면 살 취해서 많이 까먹잖아요. 맨날 사진만 남아 있어요. 사진 찍어놓고 이게 무슨 맛이었지? 그러니까 다시 좀 구매를 안 하게 될 때도 있는데 보틀벙커에서 산 거는 이 기록이 다 남고 테이스팅 노트를 내가 남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로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당도, 산도, 뭐 탄닌, 바디감 이런 것도 다 점수로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앱에서 제공하는 이 와인은 당도가 1점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2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서 나의 취향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많이 맞아요. 구매를 하고 구매 이력이 쌓일수록 나만의 데이터가 점점 더 생겨나겠네요. 맞아요. 그 노트를 이렇게 술 취했을 때 음성으로 남길 수 있나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취했는데 이렇게 텍스트하기 조금 버거우실 것 같은데 너무 추가해 좋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용님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이라서 와인에 대해서 와인 언어 자체, 용어 자체가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사용자가 봤을 때는 뭐 탄닌이 무엇인지, 산미가 무엇인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대륙 와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가 좀 어려울 때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이제 보틀벙커를 사용해서 다 질문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이제 찾는다는 목적보다는 이제 주주와 좀 더 친해지고 싶을 때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저는 그 언급하기는 했는데 요즘에 비대면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주린이로서 약간 내가 가서 전문가에게 이거를 나의 그 조금 부족함을 내비치기 좀 불편할 때, 그럴 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용도로
쓰면 좋았지 않을까. 네, 위스키도 네. 질문하시면 좋아요. 어, 예를 들어 뭐 네. 위스키도 피트향이 강한 게 좋아. 난 싫어. 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 피트향이 도대체 뭘까?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때 AI 네. 소믈리에한테 질문하시면 어. 잘 답변해 줍니다. 주류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음. 보니까 와인도 그렇고 위스키도 그렇고 약간 조금 더 그 깊게 그 영역에서의 전문 분야가 좀 더 많이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확실히 앱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팁을 주시니 참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조금 런칭 이후로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이 앱이 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만한 그런 데이터나 뭔가 좀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내부적으로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이제 확인하기 위한 지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추천받은 상품을 매장으로 이제 예약해서 구매할 수 있는 픽업 예약에 대한 이 수치가 이 추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오픈한 이후에 이제 이 누적된 시간 동안 봤을 때 픽업 예약 비중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점차 많이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AI 추천을 받아보고 이 받은 와인을 이제 바로 픽업 예약해서 실제로 테이스팅 해보는 이제 것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0%가 늘었다는 거는 6월에 런칭하고 6, 7, 8, 9월까지 네, 해가지고 네네네. 그 정도가 작년 대비 네네네네. 올라왔다는 거죠. 6월에서 보통 8월이 어떻게 보면 와인 위스키의 비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했다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가 올라갔다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진짜 유의미한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리테일 쪽에서는 이제 판매로의 전환율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듣다 보니까 역시 롯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오프라인 버틀벙커 매장에서도 이제 실제 바로 픽업을 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오프라인과의 좀 연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런 오프라인 매장 경험에 좀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보틀벙커 앱을 설계할 때 일단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경험을 이제 융합시키는 걸 가장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앱에서 상품을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저장을 해놔요. 마이 벙커라는 기능에 저장을 해놨다가 어느 날 이 와인을 이제 할인을 한다. 어느 날 이 와인을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픽업 예약을 눌러서 매장에 이제 픽업 예약을 하게 되죠. 네. 매장으로 찾으러 가서 저희가 그 잔술로 판매하는 테이스팅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스팅 탭에서 다른 와인이나 위스키를 또 경험해 보기도 하고 같이 뭐 추가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장에서 이제 결제를 하죠. 결제할 때 또 앱에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에서 이제 사은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할인을 받는다거나 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나면 또 앱에 바로 오늘 무슨 와인 샀어? 오늘 무슨 위스키 샀어? 하는 이제 보틀 로그가 떠요. 아까 훈성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제 그 보틀 로그를 보고 또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남기는 거죠. 이건 내 취향이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또 쌓여서 다음 구매로 연결되고 요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제 연계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전체적인 사용자의 그 쇼핑에 대한 저니가 꼭 주류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영역이 향후에 좀 다른 데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보틀벙커 지금 매장에만 한정돼서 저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롯데마트 슈퍼의 주류 코너에 대해서 일단 확장할 계획을 단계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트의 다양한 상품들에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앱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딱 런칭을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좋은 점만 저희가 듣지는 않잖아요. 늘 이렇게 뭔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던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좀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향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직 미처 생각 못했다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다. 술 취했을 때는 텍스트를 남길 수 없지. 이런 내용들 좀 개선할 방향들에 대해서 보시는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그 기능은 너무 좋은 기능일 것 같아서 네, 꼭 그거는 이제 넣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하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와인이를 위한 소믈리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와인이라는 게 엄청 취향을 타는 상품이라서 또 몇몇 분들한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만의 나를 위한 이런 소믈리에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 5천만 국민을 위한, 그래서 5천만 개의 AI 소믈리에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함께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보틀벙커라는 앱과 실제 롯데 쇼핑에서 어떻게 이제 AI를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첫 스텝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롯데 쇼핑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의 도약을 선언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사실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롯데 쇼핑이 정의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란 이제 저희가 AI를 단순하게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련의 역량을 조직 전체에 이제 내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저희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을 쇼핑, MD, 운영, 그리고 경영 지원 네 가지 유통 특화된 도메인에다가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AI가 이제 단순하게 도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저희 기업의 DNA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틀벙커는 사실 그 쇼핑 영역의 조금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부분 이런 걸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쇼핑 영역에서는 당연히 현재 서비스인 요 AI 소믈리에를 이제 초개인화 경험을 더 한층 강화해서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5천만 개 제공해드릴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하용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이제 4대 AI 과제를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유통군 내에 마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계열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이마트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서 저희 유통군만의 저희가 강력한 이제 유통 강자로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틀벙커는 사실 롯데가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첫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이렇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기술적 파트너로서 구글 클라우드가 함께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에서는 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롯데 입을 빌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틀벙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의 파트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구글이 이제 AI 친화적이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 검토 때도 느꼈지만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부터 AI 모델 그리고 서비스 배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정말 스무스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느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AI 요즘에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AI 요즘에 트렌드가 트래디셔널 ML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양분화돼가지고 발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바로 이제 실운영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서 많은 도움 드리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좀 듣고 롯데쇼핑의 AI 혁신을 같이 응원할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와인이랑 위스키를 많이 찾게 되는 나날들이 발생하실 텐데요. 그때 꼭 보틀벙커 앱에 접속하셔서 AI 소믈리에에게 어떤
레스토랑에 갈지, 뭐 누구랑 마실지, 그리고 뭐 얼마대의 와인이나 위스키를 원하는지 꼭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나 위스키가 어렵지 않게 일상 속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서도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천만 개의 AI 소믈리에를 위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중요하죠. 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취향 뭐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이런 건 괜찮다, 이런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다 반영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자의 선언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롯데 유통군도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롯데의 행보도 같이 이제 기대해 주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침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컴퓨터 켜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들어가서 그 에이전트 들어간 다음에 걔한테 오늘 미팅 보고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걔가 이렇게 답변을 바로 딱 나와. 그래서 그렇게 잘 쓰셨던 저는 왜 이렇게 대충 쓰냐고 뭐라 하셨는데 준우님이 그거를 짧게 적고 싶어서 짧게 적은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알죠. 이게 너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짧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에이전트를 쓰면 에이전트는 일목요연하게 나보다 길게 딱 필요한 내용까지 딱 쓰게 되니까. 저도 다음 주에는 좀 더 괜찮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의 성능 자체도 엄청 획기적으로 올라가는데 멀티모달리티로 제미나이가 품을 수 있는, 제미나이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제 우리가 약간 자신 있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당장 도입해서 쓰세요라고 말할 정도의 일단 폼이 올라왔다.